안녕하세요. 휴넷 L&D 연구원의 심현정입니다. 1월 월간 휴넷은 AI 시대 핵심 인재 육성 트렌드와 솔루션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월간 휴넷 세션 1에서는 서울대 강효석 교수님과 함께 AI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핵심 인재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AI 시대 핵심 인재 육성 프레임워크와 육성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간 휴넷 인터뷰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네, 먼저 월간 휴넷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또 교수님을 처음 뵙는 거니까요. 잠깐 교수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효석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전략, 기술혁신, 첨단기술, 특히 AI와 조직에 관해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효석 교수님과 함께 AI 시대 핵심 인재 육성 트렌드의 변화와 MBA 교육의 변화 트렌드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뽑아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의 모든 것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AI 트랜스포메이션, 그야말로 AI의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 프로세스, AI 에이전트와의 협업 등 기업 경영 전반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화두는 AI 대전환의 시대에 AI가 과연 기업의 경영 전반과 비즈니스, 일하는 방식과 교육 방식까지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좀 보시기에 AI 시대가 되면서 기업의 경영과 비즈니스에서 큰 변화들이 좀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AI로 인해서 기업 경영 방식에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먼저 짚어보면 AI가 조직을 평평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임원부터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이런 여러 위계의 인력들을 수직적으로 묶어서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략적 판단은 주로 고위 임원들이 하고 그 판단을 위한 정보와 분석은 아래에서 올리는 구조였죠. 그런데 AI의 등장으로 이러한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한 명이 하나 혹은 심지어 여러 개의 AI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훨씬 작고 평평한 팀 구조로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기존 조직에 AI를 덧붙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직과 팀을 처음부터 AI를 중심으로 다시 재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원 직원이 열심히 AI를 이용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관리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AI를 신뢰하지 않고 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AI의 도움을 받아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나는 엔지니어니까 디자인은 몰라도 된다 라거나 나는 디자이너니까 코딩은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구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두들 AI로 내 일자리가 대체될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걸 기업 관점에서도 본다면 AI를 활용해서 코딩도 할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남기고 육성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조직이 평평해지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판단과 결정의 밀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기업 교육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능을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이런 변화된 조직 구조와 개인의 역할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교육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시키는 대로 코딩만 하던 신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러려면 비즈니스 감각을 갖추고 전사 차원의 전략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AI가 되면서, AI 시대가 되면서 기업의 모든 것들이 정말 작지만 또 평평해지고 직무 간의 벽들이 없어지고 그 직무를 넘나들 수 있는 그야말로 많은 역량들이 또 새롭게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화두인 AI 시대가 되면서 기업의 미래 사업을 주도하고 지속 성장을 만들어낼 미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스킬셋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AI의 기술은 3, 4개월마다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 방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AI 에이전트와 협업하면서 일해야 되는 시대가 본격화되었고, 올해 국내 대기업의 신년사에서도 AI, AX의 도구적인 활용을 넘어서 이제 사업의 성장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AX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 전반과 일하는 방식의 큰 변화 속에서 기존의 기업의 미래 경영자와 핵심 인재에게 요구하던 역량과 스킬셋과는 또 다른 새로운 역량 프레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의 미래 사업을 주도하고 지속 성장을 만들어낼 미래 인재라고 하는 미래 경영자, 핵심 인재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AI 시대의 미래 경영자로서 비즈니스 리더로서 성장할 핵심 인재들에게 기업은 과연 어떤 필요 요건과 새로운 스킬셋을 특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각자의 전문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전문가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코딩을 1부터 100까지 직접 했다면 이제는 AI가 1부터 90까지는 빠르게 압축적으로 저비용으로 해주고 인간은 90에서 100까지를 하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5, 110까지 더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 수준에서의 AI가 채우지 못하는 마지막 몇 %를 채우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2025년에 메타에서는 20대 개발자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4년간 3,500억 원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수의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더욱 중요한 점은 직업과 직무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또 직업별 AI 대체 가능성 같은 차트가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저와 같은 대학 교수의 경우에도 어떤 차트에서는 절대 대체되지 않는다고 나오고 또 어떤 차트에서는 쉽게 대체된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고민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데요. 사실 고민이 일자리가 아니라 직무가 어떻게 바뀔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AI가 완벽하게 대체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일자리보다는 직무, 태스크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AI 시대의 핵심 역량은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내 직무를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1부터 90까지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다른 영역에 재배치해야 될 거고 그런 걸 잘하는 역량이 중요해질 겁니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채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에서는 특정 직원이 가진 직무가 AI로 대체가 된다면 쉽게 그 사람을 내보내고 그리고 새로운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인력을 교체함으로써 이런 직무 재배치를 이룰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주어진 인력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존에 담당하던 직무를 새로운 직무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전환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런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직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나의 역할과 기여 방식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가 되면서 실제 핵심 인재들한테 요구하는 역량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AI 기술이 이렇게 기업 경영과 일하는 방식, 육성의 방식까지 거의 모든 것을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화두는 과연 그럼 AI 시대에 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과 육성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커다란 변화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핵심 인재들을 과연 이 AI 시대에 어떻게 육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솔루션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AI 시대에 그 기업의 미래 경영자라고 하는 이 핵심 인재들을 육성한다는 이 탤런트 디벨롭먼트 관점에서 본다면 핵심 인재 육성에 대한 트렌드들이 최근의 기업의 프로그램과 육성 트렌드의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변화들을 고려해 본다면 기존의 인재 육성 방식도 상당 부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전처럼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뽑아서 단순한 엔트리 레벨 업무를 맡기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성장시키는 모델은 아마 점점 한계를 드러낼 겁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보면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군에서 40대, 50대의 고용은 증가하였고 20대 고용은 급감했습니다. 자, 40대, 50대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암묵적 지식, 그리고 복잡한 상황과 문제를 다뤄본 경험,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같은 요소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업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판단력을 기르고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지식 전달 자체는 이미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만으로도 상당히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I는 이러한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토론에 더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팀 프로젝트 발표도 기존에는 발표 자체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더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영자 육성 및 핵심 인재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MBA 교육에서도 기업들이 요구하는 교육 니즈의 변화나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되면서 MBA 교육에 대한 니즈가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기업에서 AI 교육에 대한 니즈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최근 기업들이 MBA 교육을 통해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 체감됩니다. 이전에는 전략, 재무, 마케팅, 인사, 조직, 회계 이러한 개별 기능 중심의 경영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 전체를 실제로 움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니즈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AI가 있는 것이죠. 올해 전 세계 AI 관련 지출이 3,7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연구와 BCG 등 전문기관이 일관되게 강조하듯이 AI의 성패는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조직과 인재가 얼마나 AI에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AI 변화에 발맞추어서 변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이 많은 기업들이 AI 예산의 상당 부분을 신규 기술 개발이나 도입에 더해서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MBA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도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AI를 그냥 아는 경영자가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올바른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영자를 길러달라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자, 툴 자체를 아는 것보다 AI를 어떻게 전략적 의사결정과 성과 창출에 연결하는지, 그 연결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별 기능의 효율 개선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관점이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강조드렸듯이 기존 조직과 인력에 단순히 AI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AI 네이티브, 즉 AI를 중심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무엇보다 최고 경영진이 주도하는 AI 리더십에 대한 교육 니즈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 최고 경영진이 단순히 AI를 도입할지, 언제 도입할지 그 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실무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CEO가 나서서 핵심 인재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AI를 현장에 내재화하고 또 조직을 이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AI가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조직, 인적 자원 등 모든 차원에서 큰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의 MBA 교육이 과거의 방식과 커리큘럼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시대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로운 AI 시대에는 이러한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죠. 네, 최근에 HD 현대를 비롯해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핵심 인재에 대한 보상 중심에서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육성 중심의 교육, 경험, 그리고 경영 역량이라는 이런 스킬업을 하기 위한 육성 중심으로 보상보다는 육성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핵심 인재 지원 제도들을 전환을 하고 있는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흐름을 AX 시대의 인재 전략에 어떤 변화로 좀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AI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창출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전환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조직이 평평해지고 의사결정이 분산이 되니 고정된 금액의 추가 수당을 특정 핵심 직원에게 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됩니다. 그리고 둘째,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에 단순히 경험이 많고 직급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기업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경쟁 우위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액을 어떻게 다르게 재투자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직무를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유연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전사 전략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직원에게 매월 얼마씩 그냥 아웃컴으로 주고 알아서 살아남고 이걸로 알아서 재교육해라
하던 걸 이제는 MBA 과정 지원이나 유학 지원 등 경영자적 소양을 쌓는 인풋으로 투입해서 성장을 돕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핵심 인재들에 대한 보상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트렌드가 전환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AX 시대에 과연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란 기술 역량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경영자적 판단력과 문제를 잘 해결하고 문제를 잘 정의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AI가 확산되면서 사실 기술이나 정보 자체는 빠르게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스킬에 대한 프리미엄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봐도 AI 툴 잘 쓰는 법, 그리고 툴 A를 써서 이걸 하고 툴 B를 써서 저걸 하고 이런 아웃컴을 만들고 이런 영상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AI가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와 분석 결과를 선별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해석해서 전략적 선택으로 연결하는 능력과 경험은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즉, AI 시대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는 단순히 기술을 잘 알거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히 경영자의 역할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가치 판단을 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책임을 진다는 말은 단순히 결과가 안 좋으면 AI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내가 일을 그만두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AI가 너무 쉽고 빠르게 이 1에서 90까지 해주는 업무를 두고 이 90을 검증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마지막 5%, 10%를 내가 채운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역량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동기부여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클릭 한 번을 하면 1에서 90까지 완성해서 나타나는데 여기에 내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그걸 91로, 92로, 93으로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심리적 장벽도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AI 시대의 중요한 인재 그리고 교육의 역할이 예전에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었다면 이제는 동기부여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시대가 되면서 핵심 인재 육성과 MBA 교육의 최근 트렌드와 교육 니즈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아무리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AX의 대전환기에 있지만 기업에서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 특히 핵심 인재와 탤런트들을 육성하고 성장시켜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핵심 인재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HRD와 L&D의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 HRD의 고민과 기업에서 원하는 핵심 인재들의 육성 솔루션의 니즈들을 반영해서 2026년에 미래 경영자와 핵심 인재들의 경영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기 위해 AI 시대에 필요한 MBA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개발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이번 저희 휴넷 MBA 과정의 전략 경영 과목에서 전략의 기초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학교에서의 MBA 강의와 좀 다르셨는지 이번 휴넷 MBA 온라인 강의에서의 경험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주 재밌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학교 강의와는 조금 달랐는데 이게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의 눈과 표정을 보고 농담도 섞어가면서 여러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제가 AI로 쉽게 대체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휴넷 강의를 하다 보니 야, 저 카메라는 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더 많은 시청자들과 수강생들과 비대면으로 나누고 추후 대면 강의의 기회가 있다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영상에서는 할 수 없는 토론과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더욱 효과적인 MBA 방식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넷 MBA 온라인 강의는 이러한 대면 학습을 위한 입장권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넷 MBA 교육은 AI 파워드 MBA 컨셉으로 AI 시대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의 핵심 지식과 최신 사례를 기반으로 온라인 MBA 컨텐츠, AI 파워드의 케이스 스터디, AI 파워드 액션 러닝까지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토탈 러닝 솔루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핵심 경영 지식의 에센스를 담은 휴넷 MBA의 온라인 과정부터 AI와 함께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으로 경영 사례를 학습해보는 AI 파워드의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온라인 MBA에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실전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보고 과제를 해봄으로써 AI 파워드의 액션 러닝 프로그램까지 핵심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토탈 러닝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휴넷 MBA 메인 패컬티로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핵심 인재들이 MBA 교육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와 핵심 인재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MBA 교육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AI로 인해서 신입사원도 임원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이 성장해서 대기업과 경쟁하는 시대가 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전략은 우열의 문제라기보다는 조화 혹은 핏, 어울림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각각의 주체들이 전사 전략을 잘 이해하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AI 시대에 조직이 평평해지고 우리 직무 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데 그래서 분산된 다양한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조직을 관통하는 핵심 전략과 어울리고 얼라인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경영자적 관점에서 교육받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휴넷 MBA 수강이 이러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같은 도구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나 혹은 더 브로드하게 경영학에서의 여러 가지 툴이나 프레임워크 관점들을 단순히 이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넷 MBA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나의 직무와 현업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MBA 강의에서 교수의 역할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하곤 합니다. 강의를 맡은 교수가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넷 MBA를 통해 캠퍼스 밖에서도 이후에 많은 오프라인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학습 경험을 나눌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월간 휴넷에서는 기업의 미래 인재인 핵심 인재, 탤런트 디벨롭먼트 관점에서 AI 시대의 최근 육성의 트렌드와 교육에 대한 니즈들의 변화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월 월간 휴넷 라이브의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고 이어서 세션 2에서는 AI 파워드 MBA로 새롭게 개발된 휴넷 MBA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